이 와중에 또 올커니 수도권 묶었으니까 그래, 자 이제 지방이 기회구나, 지방 가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는 목요일 밤의 경매 이야기, 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요. 아울러서 약간의 규제가 있는 것들 또한 함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경매인들에게는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간단하게 전부 다 요약을 좀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경매인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들 오늘 함께 얘기하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7일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번에 6.27 대책 이후에 사실은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뭐 톡톡한 효과를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100페이지 넘게 그때 이제 정부 총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그때 인용이 됐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것들 기억나세요? 이거는 지금 사설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원들도 코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큰일 난다. 시급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요,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1년에 이제 주택을 가질까라고 고민하는 인구수가 30세 이상부터라고 통계를 보고 있는데, 매년 30세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1년에 몇 명씩 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73만 명, 74만 5천 명씩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73만 개, 74만 5천 개씩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라고 터졌어요? 2030년까지 135만 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일단 이게 결론이고요. 자,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확대, LH가 직접 시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H가 원래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요. 시행을 하긴 하는데 직접이 아니라 다른 외주 업체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도 그쪽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질 테니까 허가도면 실시도면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LH에다. 그러면 LH가 오케이 해줍니다. 네? 그렇게 지세요. 저희가 34억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러면은 34억이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땅 산 금액하고 건축비까지 해가지고 30억 정도 드네. 그럼 4억이 남으니까 1년 후 정도면은 공사가 끝나고 4억 버네?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LH에다가 외주 업체들이 이렇게 납품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135만 가구 공급 확대를 위해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까지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외주를 주고 받는 것도 받지만 직접 시행도 하겠다 이거예요. 급한 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또 강화했죠. 여러분, 원래 LTV 40%,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50%였는데 또 10% 축소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한도를 2억으로 제한했는데, 사실 여기서 1억으로 더 제한한다 그래서 뭐 30%로도 제한한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강남 3구에 지금 집을 사는데 20억 30억짜리를 50% 40% 30% 의미가 있나요? 10% 줄었다 그래서 갑자기 거래량이 갑자기 줄을까요, 여러분? 약간은 줄겠죠. 약간은 줄겠죠. 이게 어쨌든 안타깝지만 뭐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사세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몇 천만 원으로, 많게는 뭐 1억, 2억, 3억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유효부지 정비사업 활용해서 도시 공급 가속, 이건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공급 총량 목표가 뭐냐면요, 2030년도까지 수도권에 135만 원을 신규 착공하겠대요.
준공이 아니라 착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착공이 뭐예요? 공사를 짓는 걸 시작하겠다는, 삽을 뜨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을 이때까지 완성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당장 와닿나요? 그리고 1년에 아까 몇 명이 는다 그랬죠? 73만 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되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캐대원이 터졌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35만 호밖에 신규 착공을 안 하면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는 거예요. 미봉책이죠. 미봉책. 해결책이 아니죠. 연간 27만 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최근 3년 대비 1.7배 확대했다. 이거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더 공급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확대를 안 한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충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정부도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조차도 발표를 안 하면 더 부동산이 과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라도 제안을 해야 되는 정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착공 기준으로 관리, 실현 가능성, 체감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게 해주겠다.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근데 과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다고 보는데요. 공공택지 활용, 이거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결론은 37만 2천 호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그래서 공급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사실은 김제에 있는 땅을 작년에 LH가 이제 그 사들이게 하려고 저희가 공문을 넣었어요. 이제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이 도면을 제출을 했고요. 실제로 LH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지레요.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김제인데요. 김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김제인데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건축비가 오른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그때 LH에 신청했던 업체들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죠. 아니 그 돈으로 해봤자 마이너스인데 누가 LH에다가 상담을 합니까? 누가 LH랑 협약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다시 지금 서류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현실화된 가격으로 지금 나올 것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LH도 지금 시장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이슈가 있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현실화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닌데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LH는요 무조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하던 방식이죠. 다른 외주 업체에서 지어서 파는 것도 사고 지금 너무 시급하니까 본인들도 직접 시행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투자 그릇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수도권에 땅이 경매로 나오고 오래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굉장히 싸게 낙찰됩니다.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빼고는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찰자도 적고요. 낙찰이 돼도 굉장히 적은 비율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서 그 땅을 LH에게 납품할 수 있는 주택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면 땅을 살 때에도 80% 대출 나오죠. 지금 대출 규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PF 대출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또 80% 대출이 나오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는 여러분 돈이 투자가 많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LH가 이렇게 예산 편성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공급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지려고 하려고는 이때 여러분들이 흐름을 올라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적률 상향으로 6만원,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고도가 우리가 뭐 100층 올린다 그래 전부 다 100층이라 그래서 뭐 비행기가 뭣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허락만 하면 6만호가 문제일까요? 10만호, 100만호, 1000만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비의 여건도 있어요. 우리가 50층 이상 올리게 되면 중간에 비상층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골조도 굵은 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높이 올라가니까. 그럼 건축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높게 못 지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니까 또 못 짓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사업지들이 사업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향을 시켜준다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세대수는 더 많이 짓게 돼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세대들은 어때요? 좋아졌죠, 사업성이. 그러나 건축비는 점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지출이 되는 거를 줄였다면 건축비가 갑자기 올라서 여기다가 그 돈을 다시 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용적률 상향 6만 원 추가,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과연 조합에서 이걸 승인해 주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발표한 거니까 분명히 조합 쪽하고 조율을 통해서 현명하게, 그래서 조합에 이익이 되게끔 분명히 아름답게 협상이 끝나서 이런 것도 뭐 공급하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6만 원이에요. 이걸로 해결이 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일단 이 팩트는 알고 있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돼서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놀랬던 건데요. 상업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대요. 와, 이거 좀 놀랬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숙 있죠? 지금 해결 안 되는 거. 이걸 이제 주택용지로 전환은, 왜냐면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요, 원래 빌라인데 사무소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전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충 추산해 보니까 1만 5천 호가 되나 봐요. 수도권에 있는 게. 근데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거든요,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뭐라 그래요? 정확한 거는 확인하고 알려주겠대요. 제가 가서 오늘 방송하기 전에 확인 좀 해달라 그랬는데 확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다음 주에 이 방송에서 안내를 가볍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이제 베프 옥션 따박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또 이 모교 야경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 요거에 대한 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담당 일반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가.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 경매인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일반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가. 2층에 201호, 202호 사무소인데 지금 낙찰도 안 되고 막 5번 유찰되고 막 이런 거가 갑자기 존귀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확인하는 대로 우리 식구들한테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기간 2년 이상 단축 46,000호 추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맨날 단축은 옛날부터 맨날 그랬잖아.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 그죠? 도심 내 공급 확대 뭐 그냥 부연 설명 단 거죠. 노 공공때 뭐 이거 뭐 용적률 해주겠대요. 이거 얘기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노 공공청사 유유 국공유지 복합개발 학교 용지 활용해가지고 3,000호. 3,000호가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걸로 부동산이 잡히냐라는 거죠. 서울 내 유휴부직시 개발 뭐 4,000호. 오케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대요. 사업 절차를 개선.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온 거잖아요.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단축하면 뭐해? 조합원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시작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단축이. 여러분 지금 단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조합원들이 왜 동의를 안 해요? 사업성이 안 좋은데? 그럼 정부 입장,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대로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오케이 이제 할게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줘야죠. 확실하게 원래 지금 추가 분담금 5억 들어갈 거 2억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명확한 뭐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서울은 뒤집어집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빌라 살려고 하면 늦었죠. 지금 이렇게 흉흉한 분위기, 폭락론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이 바닥에서 이럴 때, 흉흉할 때 낙찰받아서 저장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향후 5년간 23만 4천호 공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얘기했죠. 뭐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30대, 30살 되는 청년이 1년에 몇 명? 73만 명, 74만 명씩 늘고 있다니까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늘고 정착하는 비율 높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이혼율이 지금 매년 증가하는 거 다 떠나서 그냥 근데 5년간, 향후 5년간 얼마? 매년 23만 호도 아니고 5년간 23만 호.
주민 재정착 투명성 강화, 공공 민간 뭐 맨날 나온 인센티브 이거 뭐 몇십 년 동안 나온 얘기잖아요, 여러분. 민간 공급 여건 개선 35년간 유지된 규제 대폭 완화 해주겠대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죠. 현실 피부로 와닿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실외 소음 기준 학교 용지 기부 체납 합리화. 진작에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공실상가 활용, 모듈러 호박, 요거는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이 무조건 바뀔 거예요. 원래 토목공사부터 골조까지 해가지고 시멘트부터 해가지고 말라야 되고 비 오는 날 또 공사 못하고 며칠 쉬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1년 걸리고 막 이랬는데 모듈러 공법이 이제 확대될 거거든요. 여러분 몇 개월 안에 끝납니다. 2년 걸릴 거. 여러분 이미 중국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많이 성공했어요. 대한민국 이제 이 모듈러 주택이 상용화되는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아파트 짓는 것도 2년 3년 4년 걸려서 이렇게 안 해요. 이 모듈러 공법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 화성에 광평리에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저희가 이제 풀빌라를 지려고 했는데 이제 철골부터 해서 토목공사 막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모듈러랑 비슷한 공법에 관련된 정말 멋들어진 호텔 같은 이런 캡슐 같은 걸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요. 외관으로 볼 때 분위기 이런 거는 비슷해요. 새 거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박을 하러 오는 손님을 받을 때에도 농어촌 민박업으로 똑같이 60만원, 60만원 상품으로 똑같이 비율로 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비는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모듈러가 대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축 매입 임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신축을 이제 매입해가지고 LH에서 임대로 제공하는 거를 14만 호. 그러면 봐봐요. 14만 호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안에서만. 그럼 이제 또 업자들이 이제 땅 사가지고 막 이제 공사하고 또 난리 난다니까. 빌라 짓고 이제 막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이제 LH에다가 팔고 이제 이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분위기가 또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에서 또 지금 이제 막 저기 기준금리 내린다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금 다 분위기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시장이 움직이긴 움직일 겁니다.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1,000호, 예, 26년, 27년에 50% 집중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던가요? 예,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거래소 확립, 자금 출처 조사 뭐 강화하겠다 그러고 맨날 나온 얘기죠.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가능. 예. 더 지정하려고 지금 이제 꼼수 부린, 지금 봐봐요. 이거 봐봐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하게끔 한다잖아, 또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시행하게 하려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생길 거니까 이런 걸 준 거예요? 생기지 말게 하라고 준 거예요? 생길 거니까 준 거예요. 그럼 왜 생기게 할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바로바로 묶어야 되니까. 그럼 더 오를 것 같기 전에 해야지. 지금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출 규제하겠대요? 뭐 맨날 들은 얘기죠? 예, 뭐 아까 얘기한 거죠. 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매매사업자도 주담대 제한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대출 안 나오나요? 방법이 있죠. 자, 이게 공개방송이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저희 교육생들은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몇천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라서 공개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 못할 얘기가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 와중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용기 잃지 말고 화이팅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이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항상 있었던 거죠. 보증료율 자동 적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 자, 뭐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이고요. 다른 분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방은 아직도 안 잡혔는데 무슨 소리냐, 맞죠? 근데 저는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미 오른 곳을 잡기는 어렵고요. 이미 떨어져 있는 곳은 그냥 그렇다고 이제 그럼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 정도 규제하니까 수도권 하지 말아야지, 지방 가야지. 옛날처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일부만 그럽니다. 일부만.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문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때 뭐까지 규제했어요? 부산에도 막 수영구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김포 이런 데 빼고 일산 빼고. 그런데 너무 안 오르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무슨 규제까지 했어요? 1억 이하 주택 말고는 안 돼. 취등록세 강화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요? 그때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1억 이하 아파트 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막 올랐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죠. 지금 다 망했죠.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되게 힘들고 있죠. 여러분 그때 분명히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도권만 묶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제 지방 가서 있는 거 막 살까요? 물론 이제 일부 학원에서는 또 지방 아파트 그래서 하라고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 되냐고 그게. 그 부동산 지금 막 지방에 있는 1억 2억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까요?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지금 그거 단타 못 치면 1년 2년 묶여버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나 월세 놔야 돼요. 그리고 5년 후 10년 에도 못 팔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또 옳거니 수도권 묶었으니까 그래 자 이제 지방이 기회구나. 지방 가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지방에 있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할 게 있고 하지 말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또 이 규제로 인해서 지금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되게 세상이 흉흉하거든요. 이 시장을 잘 지켜보시고 요거와 관련돼서 해법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LH하고 SH 쪽에 상업지 관련해서 주택화하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제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프옥션 식구들은 어쨌든 그때그때 항상 최고로 현명한 선택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야경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홍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수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모든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새로 신규 또 회원 모집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소액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길을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끼리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쪽집게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